예, 지난주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를 경인양행에 가서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반도체 소재 기업을 찾아보았고, 키스트를 방문을 했고, 정밀화학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둘러보고 난 그 소감은 일본이 저렇게 수출 규제를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인양행은 한 50년 가까이 된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아주 기술력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한테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역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일 간의 분업 관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물러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기회를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건너야 할 강을 빨리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부품 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에 구성을 해서 보다 더 부품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열렸던 WTO 일반 이사회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에 일본은 구체적인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일의회 외교 포럼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여러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각 회의마다 최선을 다해서 외교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각별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오늘로서 96일째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안이 최장 기간 국회에 계류된 기록이 국민의 정부 당시 107일인데 그 당시 발목 잡기를 했던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에 대처하고 재난 복구와 경기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해도 한참 늦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추경안을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래도 다 때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때야말로 국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에 기회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광주에서 클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2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당시에 손님들이 구조물을 맨손으로 지탱하며 현장 대처에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영웅 같은 시민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소재 클럽의 경우 작년에도 바닥 유리가 부서져서 손님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그 당시 안전 점검만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꼼꼼히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깊이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그런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두는 안전 불감증을 하나하나 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 라인
전면 교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안보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님, 전 정권에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실 때 한반도 위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이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던 그 시절과 어렵게 성사시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언제가 안보 위기 상황일까요? 또 국민들은 언제를 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자세를 되찾으라고 하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파기로 화답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일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 일촉즉발 전쟁이 벌어질 것 같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변화 그리고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보수와 진보 그 누구의 가치도 아닙니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고소까지 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관련해서 지난주에 참으로 기가 막힌 기사들이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원서 접수 마감 한 달 뒤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했고 그렇게 접수한 지원서마저 곳곳이 빈칸이어서 보완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았다고 실무자가 증언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달 뒤 뒤늦게 치른 인적성 검사마저도 탈락 등급이었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당시 81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만 했던 입사 지원자와 실망했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KT 채용 특혜 사건에서 권력자라고 봐주는 그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이 현재 처한 상황은 사면 초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길에 제동이 걸린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로 정말로 무모한 선택을 했다는 초기 일본 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당장 철회하라. 이것이 세계 유수 언론의 논조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70여 명이 과연 한국이 일본의 적이냐?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적국에 대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왜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그럼으로써 문제가 꼬이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당장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 이것이 일본의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국민들의 이 대응이 매우 차분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상황이 결코 아베 총리와 우익 세력들의 이 무모한 선택이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냉전 체제는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 세력에게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방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일본의 우익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일본과 일본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와 우익 세력들이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뭔가 엇박자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마음을 사실상 보여왔고 들켜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실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일본에게 가져다주는 무한한 국가적 이익을 팽개치지 말고 오로지 우익 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냉전 체제, 한반도의 냉전 체제는 이른바 한국의 보수 세력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켜주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가지 사안을 놓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안 계십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고 역사적 흐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종북 프레임과 색깔론의 바탕을 둔 그런 인식에서 한시 앞이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과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라며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재차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이라는 표현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나칩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근시안적이고 냉전적인 태도 또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퇴행적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여는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심을 굳건히 잡고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 발사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라고 안보 공세를 펼쳤지만 불과 한 달여 뒤에 남북 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를 만들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낸 바 있습니다. 안보는 무기보다 평화로 지키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전쟁을 벌여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면은 자유한국당의 냉전적, 호전적 태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호들갑 떠는 안보 파리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대의 앞에 정치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반군처럼 자처하지 마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우군이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재 조치가 임박해 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의 애교 총력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우군이 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 시민들이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26일 필리핀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가한 11개국이 보복성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절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우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속히 외교적 해법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토요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행동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남북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주장이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장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과 북뿐만 아니라 미중 일러 등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북 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인류의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도 든든한 안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장에는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그 클럽의 붕괴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그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허가부터 또 관리 감독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낳은 어떤 인재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춤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증축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라든지 또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 시설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안전점검 등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고 또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했습니다.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참에 다시 좀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6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결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일본 수출 규제 성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83.2%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경제 보복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66.9%가 단기적으로 악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의 3주간의 경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품과 소재, 장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일본의 경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일 의존 기술과 산업의 독립을 적극 추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의 대응 예산을 반영하고 2020년 새 예산안에 부품과 소재, 장비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고 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정부의 일본 대응 추경 근거가 부실하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 당의 윤우덕 예결위 간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일본 대응 추경 예산은 핵심 기술의 국산 지원 등 2,731억 5천만 원 규모로 정부가 근거 자료가 탄탄하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라도 추경을 처리해서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의 안보를 위한 그런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난을 면하려면 추경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펼쳐진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17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194개국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8년 평창올림픽의 5.24%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11%에 그친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한 대표적인 대회였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불참 그리고 방금 최고위원들께서 지적에 있었습니다만 대회 폐막식 하루 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다소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했습니다만 박태환 선수 이후 침체된 국내 수영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대회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회를 잘 마무리해 주신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수영연맹 특히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4년 만에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광주 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클럽 붕괴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과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감스럽다는 생각에서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시당 당원교육 행사 때 우리 대적,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또 28일 날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한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은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랍니다.